안녕하세요. 2023년 5월 17일 수요일입니다. 오늘 새벽에 출근 전 잠시 농장 관리차 밭에 좀 나왔습니다. 이제 복분자 밭은 이렇게 제초매들까지 다 펴고요. 이제 다음 단계로 이제 5월 한 20일 전후 돼가지고 신초 이제 전짐하면 되고요. 오늘 드릴 말씀은 참깨 이야기 해보겠습니다. 제 참깨를 시리즈로 제가 영상을 올리기로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제가 지난번과 좀 모양이 좀 달라졌죠. 뭔가 하면 이렇게 제초용 부직포 제가 깔았습니다. 예전에 제가 고추 농사 질 때 사용하던 거 버리지 않고 놔뒀다가 이렇게 풀 제초 관리 때문에 이렇게 고정 핀으로 꽂아서 다 막아 버렸습니다. 이렇게 하면 흙 밟을 일도 없고, 또 특히 풀 잡초 관리만 하면 됩니다. 풀은 이렇게 구멍을 뚫은 부위만 이제 풀이 나면 되니까요. 그렇게 하고, 제가 지난번에 그 참깨 100% 발화 하는 방법, 물론 제가 미리 말씀드렸지만 저는 텃밭 개념입니다. 대농간 관계없고요. 텃밭을 할 경우에 제가 방법을 한번 설명드렸는데, 요거 면적이 저는 한 22m 정도 됩니다. 그래도 종이컵으로 반에 반컵 안 들어가거든요. 이렇게 씨를 많이 넣어도. 그래서 발화율을 높이는 방법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발화가 많이 되면요, 이건 좀 수치가 많이 들어갔는데, 많이 되면 문제 뭔가 하면 이제 요게 이제 언제 솎아줄까, 여기 이제 궁금할 겁니다. 보통 그 참깨는 씨앗을 뿌리고 발화되는 기간은 5 내지 7일. 참깨 발화 저고는 20도 전후입니다. 온도에 따라서 좀 추우면 조금 늦을 수도 있고요, 따뜻하면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보통 평균 5 내지 7일이면 발화가 다 된다. 근데 보시면 여기 조금 차이가 나죠. 요 녀석은 조금 크고 요 녀석은 작죠. 요 원인이 있습니다. 뭔가 하면 지난번에 제가 4월 말에 제가 아마 아카시아 꽃 필 때 제가 파종을 하라고 제가 설명드리고 했는데, 문제는 싹이 겨우 막 내밀 때 이쪽에 서리가 왔습니다. 서리가 살짝 와가지고 무서리가 왔는데 냉을 받았어요. 냉을 받아가지고 제가 냉 받은 거는 이 크는 게 아무리 안 좋거든요. 그래서 급하게 바로 옆에다 이렇게 씨앗을 더 추가로 파종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. 어떤 건 이렇게 두고 차이가 나는 것도 있고요. 어떤 자리는 이렇게 기준에 끄고, 이거는 이제 새로 한 건데요, 차이가 나는데 싹이 겨우 올라올 때 서리를 맞아가지고 원캉 내려갈 때 맞아가지고 그래 했는데, 문제는 이렇게 없는 구멍도 있습니다. 즉 새로 파종한 것만 이렇게 발한 것도 있어요. 그래서 제가 급하게 서리를 맞았기 때문에 새로 파종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구분되는데, 자 이제 문제는 이제 언제 파종하면 요 싹을 이게 솎아주게 하면 좋을까, 요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. 솎아주는 그 시기는요, 마침 여기 잘 보이는데, 이렇게 잎이 2 내지 3장 정도 됐을 때 솎아주기 해라. 그리고 솎아주기 할 때 손으로 이렇게 뽑지 말고, 뽑아도 됩니다. 뽑지 말고 잘라줘도 됩니다. 이렇게 뽑아도 되고 잘라줘도 된다. 그렇게 해서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잘라줍니다. 가위로. 가위로 잘라주면 뿌리 부위는 건드리지 않고 이렇게 잘라 버립니다. 그냥 자르고 이렇게 좋은 거 좌우로 2개만 놔두고 자릅니다. 일단 처음에는 2개 놔두고 자르면 이제 나중에 상황 봐서 2폭이 다 키울 수도 있고요. 그리고 한 폭만 키울 수도 있고, 가지 깨기 때문에 가지가 많이 분지되거든요. 하지만 저는 보시다시피 한 뼘, 2뼘이 넘습니다. 그러면 45cm 정도 되거든요. 이렇게 폭이랑 폭이 간격이. 그래서 저는 2포기를 키울 생각이다. 2포기. 보통 이제 참깨 같은 경우는 보통 한 뼘 간격으로 한 줄로 심습니다. 한 줄로. 그렇기 때문에 한 뼘 간격으로 한 줄 심는, 저는 2뼘이 넘기 때문에 2포기 심어도 실질적으로 한 뼘 한 줄 심은 것보다는 좁다, 참 넓다.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제
솎아주기가 끝납니다. 참고로 여기 조금 늦어도 돼요. 그렇다고 뭐 아주 뭐 많이 뭐 이렇게 커서 솎아주면 안 되지만은 약간 더 큰 상태에서 됩니다. 이 너무 어릴 때보다는 조금 더 큰 상태 하게 되면요, 특히 또 이게 이제 잘라준 요 뿌리 부위가 살아남아 있으면 요 부분은 결국 다 말라 죽어요. 왜? 싹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. 이거는 뭐 뿌리에서 새로 올라오는 그런 싹이 발생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된다. 그리고 요 밑에 잠조물은 결국은 그 나중에 마르면 그 토양에 숨구멍을 제공하기 때문에 차라리 옆에 도움을 준다.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제가 또 추가를 하다 보니까 싹이 많이 났는데, 여기 원래 여기 했던 겁니다. 이쪽에 요건 또 추가로 넣는 건데, 이게 이제 발화율을 높이는 이유가 뭔가 하면요, 씨를 한두 개 넣었을 때는 이것이 땅을 밀어 올리는 힘이 약하다는 이야기입니다. 즉 물리력이 떨어진다. 여러 포기로 밀어 올리는 힘과 한 포기로 밀어 올리는 힘은 분명히 다르거든요. 우리가 일을 할 때도 혼자 하는 것과 협동을 하는 건 다르듯이, 여기 다르다. 그리고 참고로 여기 이제 솎아줄 때 참고로 아셔야 될 게, 여기 이제 그 요 줄기가 이렇게 비닐이 닿을 경우에 이 부분이 닿는 부분에 그 화상을 입습니다. 왜냐하면 이 비닐이 낮에 열기가 엄청나거든요. 그러면 여기 열기가 어디로 나오냐? 이 구멍을 통해서 나옵니다. 그래서 솎아줄 때 이 비닐과 닿는 부분은 비닐을 조금 더 찢든지 아니면 닿지 않는 곳에 그것을 남기는 것이 좋다. 이렇게 안 닿는 곳에 이렇게 하면 좋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. 이렇게 하면 이쪽에 건 여기에 남겠죠, 그죠?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는 아직 좀 빠른데 굳이 남기게 되면 이렇게 한 조금 띄워서 이렇게 좀 빠르지만 이렇게 잘라주면 된다. 그러면 이렇게 두 포기가 남죠. 이렇게 이런 식으로 솎아주면 됩니다. 참고로 텃밭 개념입니다. 텃밭 개념. 저는 제 텃밭 농사하면서 텃밭 하신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올린다라는 말씀 저는 말씀드리고, 나머지는 아직 좀 빠른데 제가 오늘 이렇게 미리 저보다 빨리 하신 분들 계시기 때문에 좀 도움이 되라고 한번 이렇게 미리 한번 해봤습니다. 이렇게 솎아주면 된다. 하지만 너무 빨리 하지 말고 이렇게 잎이 2 내지 3장, 요것도 조금 어립니다. 조금 더 커서도 됩니다. 그때 하면 된다. 이렇게 하면 2포기를 남기게 되면 뭐가 좋은가 하면요, 이게 이제 어릴 때 잘루병이 생길 수도 있고요, 그리고 거세미 나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. 참고로 내가 하다 보니까 비닐 안에 토양 살충제를 안 뿌렸다. 그러면 거세미 나방이 찝을 수가 있습니다. 그럴 때는 나중에 한 번 더 솎을 생각하고 텃밭이니까 언제든 할 수 있잖아요. 그러면 이렇게 2포기를 남기지 말고 3포기나 4포기 정도 남겨가지고 혹시 거세미 나방 피해를 미리 생겼을 경우에 요 구멍에 결주가 나지 않도록 3포기나 4포기 남겨놨다가 나중에 가서 1포기나 2포기 남기는 그런 그 솎아주기 방법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것은 토양 살충제를 안 뿌렸다면 거세미 나방도 미리 방비해 주시는 것이 좋다. 그리고 이제 저런 경우도 있어요. 옛날에 뭐 보면 이제 어르신들은 이제 거세미 나방에 찝는다고 요 상태에서 하얀 가루약 뿌리신 분도 계신데요. 그건 분진이 많아서 크게 추천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약을 안 뿌려가지고 왠지 거세미 나방이 찝을 것 같다. 그러면 결주가 날 것 같다. 그런 경우에는 그 하얀 가루약, 뭐 지오 골드라든지 서퍽 분재라든지 이런 그 분재, 그것도 사용해도 좋습니다. 좋고 그거나 알아서 활용하시고요. 이렇게 오늘은 이제 참깨 제가 솎아주는 방법 한번 설명드려봤습니다. 이렇게 100% 결주는 100% 제가 하는 방법은 좀 씨앗을 좀 더 넣어라, 파종할 때. 그리고 그 씨앗을 넣을 때 흙을 너무 깊게 흙을 묻지 말아라, 이런 말씀을 드려봤었는데요. 그거 참고 바라고요. 이렇게 하면 100% 됩니다. 참고로 이쪽은 좌측은 이렇게 제가 저쪽 복분자 때문에 점적 제가 테이프가 지나가기 때문에 물주기가 좀 용이하고요. 우측은 그 물주는 그 점적이 없습니다. 그래서 제가 포기 사이 이렇게 구멍을 내서 어제 물을 좀 줬습니다. 이쪽 우측은 물 혜택을 좀 못 봅니다. 그래서 좌측과 바란스를 맞추기 위해서 제가 조리로 요 구멍을 내서 물을 좀 줬습니다. 나중에 가면 여기 좀 물 주기 위해서 제가 여기다가 그 물병, 우리 그
물 묵은 병 그걸 잘라가지고 꽂을 생각입니다. 그러면 물질이 좀 좋습니다. 지금 물을 굳이 많이 안 줘도 되는데 물을 많이 줄 필요성이 있다. 가뭄이 심하다. 그럴 땐 제가 뭐 물병을 이제 꽂을 거고요. 그리고 이제 이럴 때 이제 제가 시간 나면 뭘 할 것이냐, 이제 고추 그 지주대를 미리 이런 식으로 박을 겁니다. 이런 식으로 박아가지고 이제 한 줄을 쭉 박아가지고 미리 요거 지금 지난해 제가 테이프 묶었던 자리 그대로 놔둔 겁니다. 이거 안 뽑은 건데 이런 식으로 묶어가지고 이제 미리 좀 그 지주대를 해가지고 나중에 쓰러짐을 방지할 그럴 계획입니다. 지주대 묶고 끈 묶을 때도 이렇게 참깨가 어릴 때 하면 편해요. 나중에 막 무성하게 자랐을 때 하면 한 손으로 참깨를 치워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하다. 그렇기 때문에 혹시 바람이 심한 곳은 바람을 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. 이런 말씀을 드려보면서 오늘 제가 참깨 이야기 금년도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. 이렇게 한번 보여드렸습니다. 예, 늘 좋은 날 되시고 오늘도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참고로 여기는 제 복분자 농장 가장자리에 제가 나중에 배추를 심기 위해서 그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참깨를 키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. 제가 참깨 농사 지으면 이모작으로 배추 농사 지을 겁니다. 참고로 참깨는 보통 평균 가지깨 100일, 그리고 그 가지깨 아닌 외대 같은 경우는 110에서 120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. 이러면 저 같은 경우는 8월 한 15일 전후에 참깨는 수확하고, 그러면 그 후작으로 이제 배추, 무, 당근 이런 부분들이 여기서 아마 자라게 될 겁니다. 네, 좋은 날 되십시오. 이제 뭐 심기가 거의 막 한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, 다들. 예. 오늘 날씨 참 좋다. 자, 얼른 한 바퀴 돌아보고 출근해야 됩니다.